큰 급의 거래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정부의 보안 검사를 피라고 이런 거래소들을 치는 건 그건 장난도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점이 사실 너무 많다 이거죠. 180부대에 제가 제일 아끼던 그 제자인데 그 한 주력 팀의 팀장이 리더가 됐더라고요. 고땡땡네 부대겠다. 15억 달러면 북한의 한 해 국민 소득의 몇 배가 되는데 이걸 사이버 부대가 한 방에 해결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암호화폐 프로그램 수수를 통해서 벌어오는 이 달러들은 김정일의 생명줄이자 그의 권력의 전부이며 또 그가 즐기는 모든 사치와 부귀와 하나의 어떤 버팀목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김정은 일칙이 뭐라고 그러면 사이버 부대는 나의 작전 예비대이며 별동대라고 그랬어요. 제일 초창기에 2012년에 김정은이 권력을 거머쥐었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막 하자됐을 때가 아니었어요. 김정은은 저게 내가 먹어야 될 거구나. 저것만 내가 제대로 잠깐만 저게 두려울 거 없다. 중동에 부자들 들어올 거다. 중동 부자는 가득 쌓아놓고 있지만 난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면 돼. 라고 했대요. 세계부대 121부대는 이제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는 부대고 첨단 기술과 방산 기술을 가져오는 자료들을 훔쳐오는 데고 세 번째가 에아브리 즉 돈을 훔치는 부대인데 이게 역량이 120이 제일 컸어요. 180부대는 사실 얼마 안 됐대요. 근데 금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공격하고 다른 게 뭐냐? 영어를 잘해야 돼요. 언어들이 상당히 마스터가 돼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 금융 지식이 충분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아무리 컴퓨터 기술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경인가 김정은이 최고의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180부대에 망라시킨 거예요. 180부대는 컴퓨터 하는 사람, 의학에 밝은 사람, 국제 금융 지식이 아주 전문가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공격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남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가져온다는 게 쉽지는 않는데 거래를 잘해서 채굴 해서 북한이 돈 벌었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채굴도 해요 북한이. 채굴을 하자고 하면 컴퓨터 많아야 되잖아요. 또 전력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 채굴은 포기하고 훔쳐오라. 가만히 이렇게 판을 들이다 보면요. 허점이 있네. 허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허점이 있어요. 아주 이제 거래량이 많고 보안에 대해서 최우선의 그런 정책을 취하는 큰 급의 거래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정부의 보안 검사를 피라고 돈만 그냥 어떻게 버는 데만 습관된 적지 않은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들 이런 거래소들을 치는 건 그건 장난도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래소들 갖다 쫙 북한이 이제 먼저 전면적으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ABC 이제 급을 해가지고 중간급에서부터 제일 높은 급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중간급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전팀을 만들어준 거지. 너는 이거 맡아라. 너는 10개 맡고 너는 30개 맡고 그래가지고 쉴 새 없이 APT 공격이라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어택을 이제 감행하는 거죠. 비트코인 거래업체의 보안 담당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서로 전쟁한다는 것은 그 관리자 한 명대 아니면 뭐 여러 명대 북한 사이버 부대에 수십 명, 수백 명의 팀하고 붙는 거예요. 컴퓨터 들어가면 관리자 권한을 이제 딱 채택하니까 개별적 사람들의 지갑 터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점이 사실 너무 많다 이거죠. 2025년이니까 15억 달러에 네네네. 그 뉴스를 처음 접하셨을 때 딱 어떤 생각이 내가 웃었어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15억 달러? 야, 15억 달러면 북한의 한 해 국민 소득의 몇 배가 되는데 이걸 사이버 부대가 그냥 한 방에 해결했다? 그럼 김정은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으쓱한 거죠. 아마 김정은 생각할 때는 야 세상이 나를 돕는구나. 돈이 없으면 정치 못합니다. 북한도 다 굶어 죽고 제 측근들한테 또 국물을 주지 않으면 측근들이 안 따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말을 줄 모르는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돈을 뽑을 수 있는 특히 10억 달러까지 작년 하면서 김정은 크게
아마 힘을 느낄 것이 아 나는 무서운 게 없다 아마 느꼈을 것이에요. 저는 그걸 성공시킨 그런 이게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론리상 놓고 볼 때 공격자인 북한과 또 방어자인 우리 외부 세계가 놓고 봤을 때 방어자가 원래는 공격자의 3배는 돼야 막을 수 있다. 아날로그 싸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이버 세계에서 싸움은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술 높은 쪽에 이제 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자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각고의 그 노력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당의 명령을 받고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 35 정도 지나가면 북한은 해커 일선에서 다 제대시켜가지고 이제 뒤에 훔쳐온 작물들을 처리하고 분석하고 아카이브 만드는 그쪽으로 다 돌려버려요. 비트코인 거래소들 너무 많죠. 김정은은 이제 이 사이버 부대의 180부대를 늘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개발 창조형 공격 코드를 전부 다 이제 100% 만들려고 그랬어요. 니들 직접 공격 코드를 A부터 G까지 다 만들어라. 여보세요. 경험하지 못한 공격,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공격, 그리고 전혀 방식이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보안 앱을 돌리고 상태를 보고 한다 하더라도 일부 어느 한순간에 딱 놓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한순간 위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뚫고 뚫는 거죠. 180부대에 제가 제일 아끼던 그 제자인데 얘는 굉장히 그 머리가 비상하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얘가 180부대에 여러 그 공작 팀이 있는데 그 한 주력 팀의 그 팀장이 리더가 됐더라고요. 그 팀장들은 지금 다 장군 그 스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스타가 즉 장성이 그 책임자를 맡고 있는 그런 공격팀이 40개 정도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하면서 이거 누구를 했을까? 2025년 10억 달러 채실 때 이게 곧 땡땡네 부대겠다. 걔가 180부대 올라가서 옮겨가가지고 핵심 멤버라고 하니까 라고 이제 제가 이런 탄식이 나왔고 또 우려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돈이 점점 많아지면 김정은은 고집할 거란 말이죠. 변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기 그 독재 시스템을 더더욱이 강화시키고 사람들도 옥죄고 더 폐쇄시키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고향 갈 날이 너무 먼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는 점점 이 단 것을 너무나도 즐기는 즉 도둑질에 너무 재미에 붙은 김정은에 의해서 각종 공작들이 그 고도화되면서 엄청난 피해가 이제 커질 것이다. 이번에 이 성공으로 어떤 혜택들을 좀 받았을까요? 일단 승진합니다. 정치적 평가와 함께 물질적 평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킹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팀 전원이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최고 훈장이에요. 훈장을 주고 그다음에 용칭호를 줘요. 일반 노력 용칭호 아니고 전투 용칭호를 줘요. 그럼 이게 뭐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자식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요, 발전에. 그다음에 촌에 계시는 다른 지방에 있는 부모들을 갖다가 평양에 거주시키는 이런 또 특기를 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적 평가인데 물적 평가는 얻은 데서 이제 공격 전체 가운데서 개인도 10% 줘라. 훔쳐서 10억 달러에 10% 얼마 될까요? 그 끔찍한 돈을 그 부대 전체가 물론 그 공격팀이 성공했으니까 더 많이 먹겠죠. 그 팀한테 10% 준다는 거죠. 진짜 게임 사기. 뭐 10%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달러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쓰는가? 북한에서 별로 쓸 데는 없어요. 저도 북한에서 이제 뭐 달러도 벌려고 해도 별로 벌 데가 없어요. 골프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뭐 멋지고 화려한 뭐 그런 승용차를 사겠습니까? 집을 사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애화 상점이라고 하는 데 가면 좀 희귀한 상품들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있으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먹고 싶은 거 이제 뭐 한층 그 있는 거 안에서는 이제 싸울 수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북한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일단 집을 살 수 있어요. 집을 내 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택 사용권을 사는데 사고 파는데 엄청 좋은 집도 주택 사용권인데 그러나 본인은 해커 자신은 안 돼요. 해커는 딱 국가가 정한 주택에서 집단 거주, 집단 출퇴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부모님들, 형제들 다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승용차도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벤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승용차는 중고를 포함해가지고 특히 중국산이 많이 들어간대요. 전기차도 많이 들어간대요. 살 수 있어요. 요즘은 또
돈이 있어야 교사를 채용해가지고 과외교사, 선생님들 직접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배워주는 그 삶의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교사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워준 것보다 더 심화되고 직접적으로 얼굴 맞대고 배워주니까 애 성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남쪽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인간은 같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남한 사람보다도 더 돈의 계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해킹에 일본인들도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공격과 그다음에 해킹 두 가지로 저는 이제 보거든요. 이게 뭐 금전 같은 걸 이제 요구해서 돈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 파괴시켜 버리는 이런 어떤 공작도 있고, 그리고 또 백도어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향후에도 필요될 때마다 이제 자료를 빼가는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AI 기술에서 이 두 가지가 복합되는 공격이 있어요. AI 기술이 이제 아주 급속하게 각광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 우리 자율주행차라든지 인공지능화된 로봇이라든지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AI가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생필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설치되고 우리 손에 쥐어지고 우리 몸에 웨어러블 되면서 입혀지면서 북한의 공격을 할 수 있는 마수의 손이 우리들 몸에 점점 가까이 왔다. 이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 기업들까지 어떻게 다 해요. 국가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이버 안전센터가 전적으로 사전에 이제 공격을 차단하고, 개인이 문제고 중소기업이 문제입니다. 내가 뭐 그리 큰 존재도 아닌데 북한이 내 휴대폰을 털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그냥 은행에서 돈 뭐 빼갈 것도 아니고 뭐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내 노트북에 북한의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랑 이 노트북을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놓는다면 나는 좀비가 되는 겁니다. 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새 북한 해커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한 집에 내 노트북에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커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요. 난 나대로 모르고 앉아서 쓸 수 있는데, 그럼 북한이 이걸 갖다 뭐 할까? 이런 걸 다 긁어 모아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 지도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 표에 따르면 저하고 누구랑 가까운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놓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저한테서 나온 관계망 표가 다 트리로 나와요. 김강은 딸을 신뢰한다. 김강은 와이프를 신뢰한다. 나는 어느 대학 교수와 깊은 관계에 있다. 이런 죄인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정치인이가 됐든 과학자가 됐건 누가 보내온 거 마음 놓고 클릭해서 링크를 클릭하든지 주는 자료를 갖다가 USB에다 넣고 하든지 이게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주민자료 수십만 건이 또 북한이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가져가가지고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관계망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내 이름만 치면 나라 그 신뢰관계가 다 나와요. 나는 굉장히 보안에 대해서 각성이 높은 사람이고 웬간해서는 뭔가 링크를 클릭 안 하고 맥이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하드웨어가 이제 안전에 좀 좋은 걸 쓰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백신도 깔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허점이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낸다면, 딸이 보낸다, 누가 보낸다고 하면 그걸 별로 의심하지 않고 또 왔네, 반가운 마음에 클릭할 수도 있다. 그 진짜처럼 꾸미면 저는 역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격 목표를 선정됐을 때 그게 빨리 접근할 수 해가지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단 코스를 만들고 최단 프로세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을 대상한 사회관계망 최인표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거기 쓴다는 거고, 이메일 털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다 털고 톡을 털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뭔가 여기서 핵동물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악용해서 돈도 벌 수 있고 포섭할 수 있고, 혼자 에이스타인 같은 자료가 북한이 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저를 협박하고 저를 자기들의 어떤 목적대로 뭔가 올가미를 채우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을 쓰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게 그 자료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북한은 영향력이 되거든요. 제대로만 딱 그냥 얼컴해 놓으면 북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나는 뭐 개인이기 때문에
뭐 북한이 내 거 가져가서 뭐 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야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살고 있는 배교포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이 대상일입니다. 북한이 미국에서 일단 대표부도 있고 좀 북한에 대해서 이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럴 수 있어. 아량을 가지고 대하는 팀이 있고 아니면 아주 경계하게 북한 반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북한 쪽의 반대쪽 사람들 그 또 북한 쪽에 더 뭔가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을 밀려야 되고 이 쪽은 위축시켜야 되고 힘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은 그런 공작을 위해서는 우리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정보를 털어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회강기만 최인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